부동산 경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뛰어들지만 아차 하는 순간 숨겨진 폭탄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말끔하게 해체해볼 폭탄이 바로 이 유치권이라는 녀석입니다. 25년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명쾌하게 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토록 원하던 건물을 딱 낙찰받았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내 건물이 됐는데 웬걸 어떤 사람이 건물을 떡 차지하고는 열쇠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바로 유치권자의 등장이죠. 경매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순간입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 이 건물 공사했는데 공사비 못 받았으니까 그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유치권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눈앞에 두고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된 유치권이라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5단계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시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이 골칫덩어리 위험을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결련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 공사비 정말로 이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 돈이 맞아? 이거요.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빚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법원은요, 건물이 비새는 걸 막거나 건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공사처럼 누가 봐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올리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냥 특정 가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나 간판 설치비 같은 건요, 건물 자체보다는 그냥 그 사업을 위한 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뭐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사였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이건 계약서 안에 숨어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 유치권이 신고됐다면 이 조항 딱 한 줄로 상황을 그냥 단번에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조항. 웬만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거의 다 들어있죠. 대법원에서는요, 이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건물에 투자한 비용, 그러니까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미리 포기한 걸로 봅니다. 즉, 애초에 돈 달라고 할 권리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실전 팁 나갑니다. 경매 정모지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빨간 글씨로 떡하니 쓰여 있어도 섣불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사실일 뿐이에요. 반드시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든 찾아서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수억 원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점유의 문제입니다.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장소에 내 짐 좀 갖다 놓고 팻말 하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해요. 점유의 핵심 3요소입니다. 첫째, 불법으로 점유하면 안 되고요. 둘째, 중간에 점유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점유는 반드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됐어야 합니다. 만약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걸 다 알고 나서 뒤늦게 자물쇠 채우고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그 점유로는 새로운 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로 뛰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은 대체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 저 자물쇠는 언제 바뀐 건지 주변 가게 사장님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정보들이 서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점유의 진실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정말 악질적인 케이스인데요. 바로 허위 유치권입니다. 실제로는 한 100만 원어치 공사를 해놓고는 1억 원을 신고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거죠. 왜냐고요? 다른 입찰자들 겁져서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헐값에 낙찰받으려고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서류를 딱 봤더니 이렇게 공사대금이 1억 원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에이, 저건 못 들어가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막상 견적서를 한번 까보니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면요. 어떠세요? 이런 식의 뻥튀기가 바로 허위 유치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신고된 금액의 위압감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허위 유치권이 의심된다, 그럼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이 유치권은 가짜입니다 라고 배제 신청을 하거나 내가 낙찰받은 후에 인도 명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고수들이 활용하지만 초보자들은 놓치기 쉬운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싸우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싸움을 다 끝내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매 사건의 서류 목록, 즉 문건 접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요, 자기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먼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저 유치권은 가짜입니다 라는 소송을 걸어서 이겨놓은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 팡델문 하나만 찾아내면 모든 고민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최종 정리해볼까요? 입찰장 들어가기 전에 이 5가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첫째, 그 빚, 건물과 관련 있나? 둘째,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 있나? 셋째, 점유, 경매 전에 시작했나? 넷째, 공사비, 뻥튀기 아니야? 다섯째, 이미 끝난 소송은 없나?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유치권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유치권이라는 게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함정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남들이 모두 무서워서 외면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량 물건을 차지할 수 있는 숨겨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함정으로 남겨둘 것인지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